문제 4번에 1번은 매크로 작업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자, 어떤 작업을 기록하는 거죠?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첫 번째 작업은 차이 영역의 차이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수행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2025 빼기 2024로 해가지고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기록해 달라는 거고, 매크로 이름은 계산하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기타 작업 1번 시트 가셔가지고 차이를 구하는 건데 2025 빼기 2024 해가지고 차이를 구하는 내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바깥쪽에 셀 하나 찍고 들어가요. 하나 찍고 들어가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깥쪽에 셀 하나 찍고, 한 개 셀 아무거나 하나 찍어주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셔가지고 매크로 이름은 뭐가 되는 거죠? 계산하기가 되는 거죠. 매크로 이름 계산하기 하시고, 바로가기 키는 안 하셔도 되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어디에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어디다가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해 달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매크로 저장 위치는 어디에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로 놓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된 거고, 어떤 걸 기록해 주는 거냐면 차이에다가 여기 2호셀이 되겠죠. 2호셀에다 눈 찍어주고 1월에 2025 셀을 참조, 디오셀 참조하고 빼기, 그 다음에 1월에 2024년도를 갖다가 참조하고 엔터 쳐주면 이제 디오 빼기 CO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차이를 계산해주고, 차이 계산해준 다음에 나머지 이제 2월부터는 또 자동 채우기로 해가지고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차이를 갖다가 구해주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빈색 클릭하시고 또 나오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하시면 이 차이를 구하는 과정이 계산하기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이 중지가 된 거고, 그죠? 기록이 끝난 거고, 뭐가 된 거냐면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보기를 들어가 보니까 계산하기 매크로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럼 된 거죠, 이렇게는. 이게 동그라미 1번 매크로 작업 기록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죠? 이렇게 하고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번엔 도형을 넣어주는 거죠. 도형에 기본 도형에 육각형, 이거 이제 많이 그려보셨죠? 육각형 어디다가 G4부터 H5 영역에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한 다음에 자, 삽입에 이제 도형 들어가셔가지고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건데, 그 도형을 어디다 넣는 거냐면 G4부터 H5 영역, 여기 Alt-키 누른 상태에서 G4부터 H5 영역에다가 이 육각형을 잘 그려주세요. G4부터 H5 영역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G4부터 H5 영역에다 그렸고, 이 도형에 대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거나 Shift F를 눌러서 바로보기 메뉴를 띄워내시고 여기서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매크로 지정 들어가셔가지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계산하기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이 도형에 계산하기 매크로가 지정이 된 거죠. 자, 이제 도형에다가 이제 계산하기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요. 계산하기라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빈색 클릭해 주시면 동그라미 1번 매크로 작업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셀 하나 아무거나 찍고 하나 들어가는 거죠. 바깥쪽에 표 바깥쪽에 있는 셀 아무거나 하나 찍고 한 개 셀을 찍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크로 기록 들어가셔서 매크로 이름은 이번에는 서식 지정이죠. 여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매크로 저장 위치는 그대로 현재 통한 문서이고 확인 누르면 늘어서 이제 서식 지정 매크로가 이제 기록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주셔야 될 작업이 이 5셀서부터 이 16까지 차이를 구한 내용에 대해서 POC 형식을 숫자, 소수자 일수는 1로 설정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하이픈 빨간색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라고 나와있고 잡고 그 다음에 홈 탭에 POC 형식의 단추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잡은 셀 범위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셀 서식을 들어가시거나 하면 되겠죠. 셀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POC 형식에서 범주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요건 그대로 가면 되겠죠. 소수자 일수 1로 설정한 내용과 천대기 공교 사용 요건 기본 설정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고 음수일 때 설정. 자, 숫자나 통화에서는 음수일 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음수일 때 요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거 앞에 하이픈이 붙고 글꼴색은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음수에 관한 서식을 설정할 수가 있고 요거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줘요.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갔죠. 음수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하이픈이 들어가고 빼기가 들어가고 빨간색 글꼴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빈 셀 클릭하시고 빠져나오셔가지고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하셔가지고 기록을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식 지정 매크로가 어찌 된 거예요? 이제 생성이 된 거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서식 지정 매크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바로 요 내용이죠. 이번에는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삼각형의 빗면을 동일시대 G7부터 H8 영역에 생성한 후 그러니까 빗면 도형이 되겠죠. 빗면 도형을 갖다가 넣어달라는 건데 이거는 삽입에 도형 가셔가지고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얘죠. 이거 삼각형 빗면 기본 도형의 삼각형 빗면을 선택하고 얘를 갖다가 G7부터 H8 영역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빗면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입력한 빗면 도형에 대해서 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으로 안 나오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안 나오니까 도형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돼요. 여기선 빗면 도형에다가는 서식 지정 매크로를 갖다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요 빗면 도형에 대해서 매크로 지정까지 다 된 거고 마지막으로 빗면 도형에다가 뭐라고 써요?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고 빈셀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제 각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계산이 되고 서식 지정이 되고 이걸 테스트하고 싶으시면은 제대로 되었는지 테스트하고 싶다 하시면 차이를 지워주시고 이걸 지워주고 그 다음에 POC 형식을 일반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일반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계산하기 눌러주고
서식 지정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그죠? 즉 여기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계산하기 도형과 즉 육각형 도형과 빗면 도형을 각각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 서식 지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요걸 갖다가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놔요. 일반으로 놓고 이걸 눌러보는 거예요. 얘 눌렀을 때 정말로 이제 음수에 대해서 표시 형식이 설정이 이렇게 되는지 등 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쪼개어 시켰다가 다시 이제 요 도형 또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4번에 2번 보면은 이제 차트가 이제 제공되고 있죠. 여기 기타 작업 2 시트로 가보니까 차트가 제공되고 있어요. 제공된 차트를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이런 모양으로 보죠.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있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나와있고,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차트의 종류는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고 세로막대 모양은 원통형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차트의 종류가 지금 현재는 무슨 형이요? 2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이걸 갖다가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두 개 다. 두 개 갤 다. 그래서 긴 셀 이렇게 여기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 차트 영역의 빈 공간을 클릭해 주고 차트 디자인 탭으로 가는 거죠. 차트 디자인 탭 가셔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 가는 거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 되어 있고 이걸 갖다 무엇으로? 네 번째 있는 거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해줘요. 요거 맞죠? 3천 묶은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요 내용이 되겠죠. 요거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의 종류가 3차원 세로막대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로막대 모양은 원통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막대 모양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막대 모양. 3차원 막대 모양이 상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원통형으로 바꿔달라는 건데 이거 두 개 다 일반 주택, 공동주택 계열이 있는데요. 두 개 다 바꿔달라는 거죠. 이거 바꿔주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 일반 주택 먼저 파란색 막대가 일반 주택이 되겠죠. 일반 주택 계열을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보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간격 깊이와 간격 너비를 설정할 수 있는 내용 나오고 바로 세로막대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상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무엇으로? 원통형으로 바꿔주세요. 일반 주택 원통형으로 바꿨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계열 클릭하면 여기 여기 또 바로 나오죠. 공동주택 계열을 클릭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친구 갖다가 무엇으로? 공동주택 계열 클릭하고 바로 원통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 계열을 모두 다 원통형으로 바꿔주세요. 두 개 계열을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처럼 일반 주택 계열 선택하고 바꿔주고 공동주택 계열 선택하고 바꿔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차트 제목을 일단 추가하셔야 되겠죠.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요소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로 차트 제목을 추가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차트 제목의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뭐요? 차트 제목과 무엇을? B셀을 음식물
폐기물 여기 이제 나오는 제목 있죠? 이 제목과 차트 제목을 어떻게 연동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연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차트 제목 추가되었죠? 추가된 차트 제목을 이렇게 클릭해서 바깥쪽 테두리 선 있죠? 이걸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수직 입력줄에다 는 찍어주고, 이렇게 B셀 갖다가 참조하세요. B셀 참조하고, B셀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엔터 쳐주면 차트 제목의 내용이 이렇게 B셀의 내용과 연동이 되는 거죠. 연동을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해달라는 거죠? 차트 요소 단추에서 범례 위치를 갖다가 위쪽으로 표시해달라는 거죠. 범례가 이제 아래쪽에 가 있었는데, 요 범례 위치를 갖다가 차트 요소 단추의 범례로 가셔가지고 범례 위치 변경할 수가 있죠. 위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1번, 동그라미 2번까지가 된 거죠. 동그라미 2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나와있죠? 자, 동그라미 3번은 공동주택 계열의 1월 요소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어디요? 공동주택이니까 주황색 막대가 되겠죠. 주황색 막대 중에서 뭐요? 1월에만, 즉 공동주택의 1월에만 표시해달라는 거니까, 그죠? 여기가 되겠죠? 공동주택 계열의 1월이니까 여기가 되겠는데, 자, 공동주택의 1월을 클릭하니까 일단 공동주택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공동주택의 1월만 다시 한번 원클릭을 하면은 공동주택의 1월만 이렇게, 그죠?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다 뭘 해주시는 거냐면 데이터 레이블 넣어달라는 소리인데,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공동주택의 1월만 선택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뭐요? 차트 요소 단추죠. 차트 요소 단추에 데이터 레이블로 가볼게요. 데이터 레이블로 가보니까 데이터 설명선 나와있네요. 데이터 설명선 그냥 하셔도 되고, 데이터 설명선은 근데 보니까 말풍선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어제. 들어간 상태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가요.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레이블 옵션 가셔가지고, 여기서 요 내용에 대해서 클릭하고 보니까 항목 이름과 값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죠. 항목 이름은 빼주면 되겠네요. 빼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말풍선처럼 나온 요 도형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요 내용들은, 요거는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도형의 서식 들어갈 수 있죠. 가셔가지고 요거 이제 도형 스타일을 바꿔주세요. 채우기 없음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도 없음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풍선 도형으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설정해 주시면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 순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차원 차트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에 데이터 설명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데이터 레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만 일단 선택을 해요. 공동주택의 1월만 선택할 수 있죠. 공동주택의 1월만 이렇게 천천히 2번 클릭해서 이렇게 얘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차트 요소 단추에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데이터 설명선을 이렇게 일단 넣어주세요. 기타 옵션으로 바로 가셔도 되긴 해요. 기타 옵션 일단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갈 경우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이 안 돼 있다 하시면은
이제 요거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아까처럼 들어가셔가지고 레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 레이블 내용은 요 데이터 레이블 값만 나오게, 항목 이름, 계열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요걸 다 체크를 풀어주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형이 이제 데이터 설명선 도형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하고, 그러니까 출력 형태처럼 채우기 없음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 없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말풍선 도형처럼 들어갔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얘처럼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세로값 측에 최소값 200, 최대값은 1600으로 설정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세로값 축이란 바로 여기서는 이걸 말하는 거겠죠. 요 축이요. 요 축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요 세로축의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요 축서식의 축 옵션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만약에 딴 게 나오면은 축서식의 네 번째 있는 아이콘 축 옵션 아이콘으로 가셔가지고 축 옵션에서 경계값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경계하고 단위를 설정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는 최소값 얼마요? 최소값 200, 최대값 얼마? 1600, 맞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3번이죠.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면은 축제목을 추가해달라는 내용 나오는데, 축제목이 뭐요? 여기서 출력 형태 봅시다. 출력 형태 보니까 요게 축제목이죠. 단위 콜론 톤이 축제목이에요. 이 축제목을 추가해달라는 건데, 축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로 가요? 차트 요소 단추 축제목 가셔가지고 기본 세로축이죠. 기본 세로축을 클릭하면 이렇게 축제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축제목이 기타 옵션 들어가실 수 있죠. 들어가셔가지고 기타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오른쪽에 뭐가 나올까요? 축제목 서식창이 나오겠죠. 여기서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어. 방향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죠. 축제목 서식의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 크기의 속성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맞춤 범주가 나와 있는데, 맞춤 범주 보니까 텍스트 방향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지금 현재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모든 텍스트 270도 회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무엇으로? 텍스트 방향을 갖다가 세로 방향으로 바꿔줘요.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갖다가 단위 톤으로 입력해 주시는 거죠. 여기 갖다가 축제목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괄호 열고 단위 콜론 톤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축제목을 입력하고 축제목 방향 바꿔주고 축제목의 내용 바꿔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건 특히 축제목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는 축제목을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이제 여기 차트 요소 단추 중에서 이렇게 축제목을 추가하시고, 축제목 중에서도 기본 세로 축제목이죠. 그리고 축제목 서식 기타 옵션 가셔가지고 제목 서식을 들어간 다음에 축제목 서식의 세 번째 있는 아이콘 크기의 속성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변경하고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는 거죠. 5번 뭐라고 돼 있죠? 5번 보니까 차트 영역 서식은 도형 스타일 색, 윤곽선, 녹색 강조 6으로 설정하고 동봉 소리로 지정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차트 영역을 잡아 주시는 거죠. 이제 차트 영역은 차트 제목 양옆에 빈 공간 이런 데를 클릭해주면 차트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여기다 차트 영역에다가 뭘 해달라는 거냐면 바로
도형 스타일을 주시라는 거죠. 차트 영역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는 서식으로 가요. 차트 디자인 템 옆에 서식이 있죠. 서식에 가셔가지고 가운데쯤에 보면 도형 스타일 나와있죠. 도형 스타일에서 색, 윤곽선, 녹색, 강조 6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마 스타일의 6번째, 7번째 있는 거죠. 이거 바로 테마 스타일의 색, 윤곽선, 녹색, 강조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즉 테마 스타일의 첫 줄에 오른쪽 끝에 있는 요 색, 윤곽선을 갖다가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차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도형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뭘 해달라는 거냐면 둥근 모서리. 그 둥근 모서리는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및 선 룰로 가셔가지고 채우기 및 선에 테두리 범주로 들어갈 수 있죠. 일단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요 차트 영역 서식창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서 테두리 범주에서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둥근 모서리가 나오죠. 둥근 모서리.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니 둥근 모서리 체크를 해주시면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가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문제 4번에 2번까지 모두 완료가 된 거죠.